수원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 길 위의 역사 사람들의 하루 진짜 소리가 흐르는 곳 지금 함께 걸어요 수원. 수원은 오래된 성곽 너머로 지금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조의 꿈이 닿았던 거리, 통닭 냄새가 풍기는 시장,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활기찬 골목까지 우리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 수원, 지금부터 수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시의 숨결을 담아 골목과 광장에 네, 반갑습니다. 지금의 숨겨진 이야기와 오늘의 우리를 연결하는 시간, 오 수원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나영이고요. 네, 저는 제제입니다. 오늘은 수원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과 그 중심에 있었던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조,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임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정조가 왜 수원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고정 게스트가 있어요. 지난 방송에도 함께 하셨는데 미카님 모셨습니다. 미카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수원의 고정 게스트 리카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고 정조와 수원의 깊은 인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개혁의 뜻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조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사도세자죠. 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요.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수원을 주목하게 된 것도 혹시 그런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카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쟁조는 1776년에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삼, 즉 현융원으로 이장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정조와 수원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겠군요. 그런데 단순히 묘를 옮긴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단순히 묘를 옮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명예롭게 복권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그 주변에 이상적인 도시를 세우려는 계획이 함께 있었죠. 그 도시가 바로 당시의 화성, 지금의 수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수원이었을까요? 뭔가 지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풍수지리적으로 화산은 양기가 강한 명당으로 여겨졌고 배봉산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밝은 느낌이 있었대요. 정조에게는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해요. 효심도 효심이지만 정치적 복권이자 국가 경영에 큰 그림이 있었던 거군요. 아, 그러게요. 그러면 수원 화성 행궁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단순히 왕이 머무는 임시 궁궐, 그 이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수원 화성 행궁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수원 화성행궁은 군사훈련과 백성들과의 소통,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어요. 단순한 임시 궁궐을 넘어서 조선 유일의 계획도시용 행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여름 행사나 진차년만으로 기억하는 행궁이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게요. 저도 뭔가 그냥 행사하는 정도로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조가 직접 도시를 설계했다고도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카님? 네, 맞아요. 정조는 정약용, 채제공 같은 실학자들과 함께 도시를 구상하고 화성성곽과 능행차길 등을 꼼꼼하게 계획했어요. 또 거중기가 큰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었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재님하고 맹달님이 거중기를 직접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대의 크레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은 됐었나요? 미카님?
네, 실제로 사용되었어요. 거중기는 화성 축성 현장에서 큰 돌이나 무거운 자재를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 도구였답니다. 그래서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도 이런 독창성이 높게 평가되었죠. 아,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수원이 단지 효심의 상징이 아니라 뭔가 정조가 꿈꾸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조는 한양이 조금 보수적이라고 판단해서 수원에서 새로운 행정, 군사, 그리고 경제적인 실험들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장용영과 상업 기반의 계획 도시였답니다. 화성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미카,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맞아요. 화성의 화는 풀꽃을 의미하는 불화가 아니라 조화를 의미하는 화합할 화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조화와 균형, 그리고 개혁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아, 이 많은 분들이 지금의 화성시와 혼동을 하시는데 정조의 화성은 정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군요. 네, 그렇죠. 정조가 꿈꿨던 화성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상적인 도시의 개념에 더 가까운 이름이었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조가 오래 살지를 못했었죠. 네. 정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카님? 네, 정조는 아쉽게도 1800년 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만약 조금만 더 오래 사셨더라면 수원이 조선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조 사후 그가 만들었던 도시와 개혁의 꿈은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개혁 정책과 도시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유적들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복원 작업과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다시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장용영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미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맞아요. 장용영은 단순한 군사 시설을 넘어서 정조가 기존의 권력 구조와는 다른 자신만의 친위 부대를 두고자 했던 노력이 담긴 곳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랍니다. 아,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 정조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시도한 것 같네요. 네, 뭐 경제 실험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미카님 어떤 방식이었나요? 정조는 화성의 장시, 즉 시장을 조성하고 공방 운영을 장려하면서 지방에서도 상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러한 경제적 실험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아, 백성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디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예를 들어 원행을 묘정리 위교회 같은 기록을 보면 정조가 행차할 때 백성들이 직접 나와서 민원을 올리는 장면들이 남아 있답니다. 그만큼 백성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임금이었죠. 드라마에서처럼 왕을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민원을 올릴 수 있었다니, 네,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어떤 여기에서 있는 민원 같은 거를 직접 제기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정조의 수원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로 수원이 얼마나 특별한 도시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정조의 마음과 수원의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원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할게요. 네, 오늘은 정조와 수원의 인연을 따라가 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수원의 오래된 골목과 가게의 이야기를 통해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미카가 참 마무리를 잘해요. 그죠? 여기 다시 할게요. 네. 오늘 정조와 수원의 인연을 따라가 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수원의 작은 책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어떻게 소감이 어떻게 되셨는지. 네, 저는 사실 정조라는 그 왕에 대해서 뭐 사도세자, 그다음에 개혁 정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수원과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어서 저는 되게 뜻깊은, 그러니까 미카가 또 알려주는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게 돼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그 인물에 대한 위대함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더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미카가 이 이야기를 메꿔주고 채워주니까 뭔가 더 라디오가 완성도가 풍성해지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미카 소감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미카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원의 역사와 정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의미 깊었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수원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조의 꿈이 살아있는 도시 수원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 안녕. 미카도 안녕. 수원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 길 위의 역사, 사람들의 하루, 진짜 소리가 흐르는 곳, 지금 함께 걸어